7월 28일 수요일 김유정의 똑똑 동안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전염병에 더 취약했던 과거에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한국국학진흥원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특별 전시, 유의, 백성을 치유한 선비 의사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 의사들이 질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 김형수 유교문화박물관장과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질병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볼 수 있는 특별 전시를 마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27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이 전시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런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했는데 이런 역병이 돌면은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의 전염병은 그럼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역병, 그게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시 의학기술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음,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음, 흉년이 들게 되면 더욱더 힘들었고요. 네. 그 때문에 일단 예방과 신체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음, 또 역병이 돌면은 우선적으로 거리두기를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 의술이 좀 덜했던 예전에는 예방과 신체적 회복력에 집중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도 의사인 의원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에서 다루는 유의는 의원과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의사들은 대부분 의과 시험을 쳐서 네, 전문적인 의사로 나갔었는데요. 네, 유의들은 이런 전문 의사들하고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음, 대부분 유학자로서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가 임난 극복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서해 유성룡 선생이라든가,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 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포항 출신의 석곡 이규준 선생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유해로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의사는 의과 시험을 쳐서 이제 의원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유의는 또 선배 의사,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유학자들이라고 볼 예, 수 있는 예. 거네요. 이 유의들은 실제로 이렇게 의술로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뭐 학문적으로 의학을 익히고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 유의들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주의 제민로라든가, 상주의 조내원, 성주의 의국 등 이런 지방 의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과회통이라든가 침경요결, 의감중마 같은 의학서를 편찬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선비들은 질병으로 세상이 아플 때 이제 나만 안 걸리면 돼. 이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세상의 힘든 일을 먼저 고민하고 세상이 모두 즐거워진 다음에 나도 즐긴다는 의식을 깊게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공부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음, 때문에 이런 유의들의 활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고치는 것과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게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예. 이런 유이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지금 특별 전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어떤 자료들을 볼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책들하고 또 식료, 찬료, 향약호흡방, 간이호흡방
이런 책들은 사실 책 이름은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런 유의들이 저술냈거나 또 실제로 사용했던 의사들 그 함께 한의학 기구들이 같이 전시가 됩니다. 네. 그런 뭐 의서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마과회통 같은 경우는 주로 천연두 치료법, 네. 그리고 홍진방이라든가 두진방 같은 경우는 홍역 네. 치료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소개하면서 이 약재들이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요법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조들의 의서에서 지금 우리가 참고해도 좋을 만한 뭐 예방법이나 치료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리두기입니다. 음. 일단 질병이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네. 일단 환자를 격리하고 또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네. 그런 방안들 같은 경우 각종 의사들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당시에 전염병이 돌 때는 뭐 사회적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예전부터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의서들은 뭐 주로 한자로 작성된 자료들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관람객들을 위해서 해설이나 안내 서비스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전문 해설사가 있으셔서 전시 해설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음. 뭐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요? 일단 예약을 하시면 좀 더 전문적인 해설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직접 그냥 오셔도 저희들이 네. 해설을 해드립니다. 이번 전시가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전시와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해서 모두가 상상한 삶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선시대 선비 의사들이 또 세상과 질병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난국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전시가 2022년 내년 3월 27일까지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서 열리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 김형수 유교문화박물관장이었습니다.